북한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오물을 매단 풍선을, 이 풍선 공격을 벌써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북측의 풍선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외국에서는 처음부터 북측의 이 풍선에 어떤 물질을 담아서 공격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거기에 생화학 제제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질병을 일어나게 하고 감염시키고 이제 이럴 수 있는, 오염돼 있고 거기에 그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런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에게 이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중에 가해를 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뭐 동물을 키우는데 병이 집단 발병을 한다든지 확산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또 소화기 계통 질병이라든지 하는 게 늘어나고 있다 하면 그것과의 연관성도 생각을 해야 하고, 이게 매달려서 날아오는 중에 완전 밀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서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의학과 과학 전문가들은.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이미 이것이 생화학적인 그 가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북측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저 오염물질, 위험한 물질을 매달아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 이 풍선에 매달아서 공격을 해오는 이것이 그 최종 단계가 무엇인지는 명백합니다. 거기에 매달아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그 마지막에 담길 것은 생화학 무기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생화학 무기를 매다는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북측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여러 단계로, 실은 우리에게는 건강을 해치고 공중보건을 해치고 이런 것이지만 북측의 생활 수준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지저분한 공격을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북측의 공격 양상을 따져보면 몇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풍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 많이 쓰고 있는 그 기구 형태의 공격 수단이죠. 이 풍선에 정체불명의 물질을 담아서 한국의 모든 지역, 한국 영토의 남쪽 끝까지, 한반도의 남쪽 끝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보여준 겁니다.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도에, 서울에 집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것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공격 목표를 정해놓고 정확히 공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 군사적으로
북측이 무기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셈이 돼서 어디에 얼만큼 떨어졌는지, 언제 떨어졌는지 하는 것을 밝히는 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언론 방송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얼마나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보도를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이 모든 이익은 김정은이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가만히 앉아서 이 풍선 공격을 하면서 나름대로 표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발사 1호는 서울 용산구 무슨 동에, 발사 700호는 경남 무슨 동에 이렇게 떨어졌다. 목표를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무기실험 성과를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북측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비밀에 붙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이와 같은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심각한 침공의 서막이다. 그것을 알고 대비하자는 것이죠. 북측이 풍선에 오염물질을, 괴물질을 달아서 우리에게 수백 개씩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날려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 물론 지금까지의 대북 전단은 북측에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정보를 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일하게 돈을 주고 정보를 주면서 너희들이 오염물질을 보내는 데 대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보내준다. 이제 보내는 이유가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이 대북 전단을 보내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북 방송도 재개하겠다. 그래서 한 차례 했죠. 이 일들이 결정되고 실행될 때까지 김정은이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다 정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김정은이에게 미소를 보내고 장미꽃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뿐이 아니고 김정은 집단은 그 김정은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공격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 땅을 뺏겨도 뺏긴 채로 참아야 된다. 더 큰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죽은 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당신들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달아날 수 없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적이 있는데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맞서서 싸우고 그리고 싸워 이겨서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해결책인 겁니다. 적에게 구걸을 해봤자 적은 그래서 적이 아니겠습니까? 구걸하는 상대방도 적임으로 제거해야 하고 저항하는 상대방도 제거해야 하고
북한 괴뢰군이나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자기들 편은 없는 거다. 없으니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민족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거리낌 없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침공 양상 그것을 봤는데, 세 번째로 그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람이 시원하게 불 때였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북풍이 아니라 북서풍, 북동풍 이렇게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야말로 불규칙하게 불 때도 풍선에 이 정체불명의 오염물질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저거 대부분은 이쪽으로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러나 대부분이 왔고, 심지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영역에 거기 건물에 떡하니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 낙하시킬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말로는 풍선, 그러면 아이들 장난감이고, 풍선에 무엇을 달아서 보내는 거기는 AI 기술도 들어가지 않았고 무슨 별다른 장치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가해를 할 수 있다.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우물을 매달은 기구의 공격인 것이죠. 미래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인전이다. 무인, 유인이 섞인 그런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무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AI 기술, 어떤 첨단 기술이 들어간 뭐 드론, 로봇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이는 이걸 비웃듯이 보란듯이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냥 풍선에 물론 폭파장치도 들어있고, 어떤 곳에서는 떨어진 다음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새로운 공격 수단이고 이렇기는 하지만, 거기에 첨단 기술이 들어있지는 않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했다.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이렇게 옮겨가는 양상, 그것을 파악해 봤는데, 그저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군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더 위험한 방향으로 옮겨갈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봅시다. 우선은 포탄의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포탄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날려보내서 적을 살상하는 무기였습니다. 정확히 맞추면 B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죠. 1대1 공격이다 이렇게 볼 텐데, 이것이 좀 더 무기가 더 개발되고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A에서 B로 날아가다가 적당히 공중에서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적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미사일도 A에서 B로 가서 맞추는 1대1 공격용에서 발전해서 한 개가 수천 개의 폭탄을 뿌리는 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됐습니다. 기술 발전입니다. 자, 이제 김정은이가 풍선에 무엇인가를 매달아서 우리 영토에 떨어뜨리고 어느 지역에 떨어뜨리고 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떨어뜨리고 그쪽쯤 갔을 때 폭파가 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이 오물을 매단 꾸러미가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를 부쉈다. 논밭에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것을 보도를 받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일 이 오물을 서울 상공에서 뿌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상당한 심리전 효과를 거두게 될 겁니다.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생화학 무기를 매달아서 때려서 파괴하는 것이 아니죠. 상공에서 뿌리는 겁니다. 땅에 떨어뜨려서 공격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북측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이 오물풍선의 실험 과정을 통해서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섬뜩하죠. 저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잘 사니까 달러를 집어넣어서 그쪽에 날려줬더니 김정은이 쪽은 비렁뱅이여서 거기에 변을 담아갖고 쓰레기를 담아갖고 날려보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심리전의 효과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쟁 수행 과정이다. 전쟁에 있어서 김정은이는 유능합니다. 무기에 있어서 북측은 유능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북측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핵만 빼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람은 반드시 칼로 찔러야 죽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많다. 반드시 드론을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난번 무인기 때도 속수무책이었죠. 지금 볼 때 그냥 풍선에 달아서 보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몇 차례 안 되는 이 반복적인 우물 공격에 우리 한국인들은 벌써 적응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왔대. 이번에는 몇백 개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집단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 전 세계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한국인들은 방심하고 지내왔습니다. 이제 또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앗아가 버릴 수도 있는 저 오물 공격, 그 끝은 생화학 무기라는 걸 알고 있는 오물 공격에 또 방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풍선 1000개가 날아오면 그게 날아오는 족족 자동차 유리창을 깬다고 하면 자동차 1000대의 창문을 깨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한 개가 날아와서 나지막한 상공에서 사람들 머리 위에서 이게 터져서 그 지역을 도포를 한다고 했을 때, 풍선 한 개에 매달린 물질로 축구장 한 개를 도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1000개가 날아오면 축구장 1000개를 도포할 수 있게 됩니다. 북측이 달아보낸 물질로 도포할 수 있는 거다. 서울을 다 덮어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그 방식을 바꾸는 무기 실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특정 목표물을 정해놓고 그 상공에서 폭파시켜 가지고 광범위한 영역을 김정은이가 보낸 그 물질로 도포하는 것을 보여줄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 상공에 터뜨려서 서울을 완전히 하다못해 돼지 분변으로 덮어 씌운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외신이 이야기하는 것도 진작에 에어로졸화 해가지고 이미 새어나와서 뿌려졌다. 국민들이 눈으로 안 보이면 그만이다 할지만 덮어 썼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폭파해서 덮어 씌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지붕이 없는 곳, 집 밖에 나갈 때는 제대로 된 두꺼운 마스크와 튼튼한 양산을 드는 게 필수 장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북계의 미사일이 우리 영토로 저렇게 날아들고 있다면 그들의 포탄이 700개, 몇백 개 이렇게 날아들고 있다면 지금처럼 언론이 중계방송을 즐기는 저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는 북측의 포탄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방어막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직후인데 북측의 포탄을 그물처럼 막아낼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렇다면 포탄을 막을 수 있다면 무인기 또 그 성분을 알 수 없는 물질의 공격, 이거는 북측의 포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같은 유해 물질이며 같은 공격입니다. 이것들이 단 한 개도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냈어야 하는 겁니다. 상공을 막아서 상공 수비를 해서 이게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이지, 저 풍선들이 저렇게 날아들어오고 무인기가 마음대로 휘젓다가 돌아가고 그렇다면 포탄도 막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엔진이 없을 때 그 범선에 폭약을 실어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 그것과 비슷한데 이 시대에 드론 공격, 무인기 공격 이런 것을 심심치 않게 보는 이 시대에 바람을 타고 풍선을 날려서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게 김정은입니다. 게다가 바람만 잘 이용을 해도 이 경로 조정이 가능하다. 드론처럼 쓸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었죠. 북측은 우리 대한민국과 붙어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는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기후, 지리 조건 이런 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마당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 군 그리고 정부 여기에 일부 국민의 척박한 안보의식입니다. 뉴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 6월 7일 뉴스원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오물풍선이 위험하다고 부각시키는 것은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귀를 가리고 국민의 입을 막는 짓을 하고 있다. 적 앞에서, 적의 공격 앞에서. 그 전에 6월 2일에 SBS 뉴스는 외신들이 저 북측의
위험한 저 공격에 대해서 그게 그냥 선전공세다, 삐라 같은 거다, 거기에 맞서서 보복을 하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들을 줄줄이 나열을 하면서 무반응이 대책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몇 대 얻어맞으면 몇 대 더 때리다가 말겠지. 그러나 국가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없어질 때까지 쳐 없애야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말입니다. 그리고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MBC 뉴스 이렇게 실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오물풍선을 330여 개를 띄웠는데 위험물질은 없다. 괜찮다. 그거 덮어쓰고 들이마셔도 된다고 한 겁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6월 9일이 어떤 날이냐? 6월 9일에 북괴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은 날입니다. 침범을 한 날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죠? 6월 11일에 이르러서 각 신문들이 헤드라인에 이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6월 9일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는데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퇴각을 했다. 그날 풍선에 오염물질을 달아서 또 같이 보냈는데 위험물질 없다, 괜찮다, 이런 겁니다. 이 동일한 사실을 6월 11일 동아일보는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 우리 군 경고사격의 퇴각,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같은 날 연합뉴스는 북한군 수십 명 9일 작업 중 군사분계선 침범, 경고사격의 북상, 이렇게 실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작업을 하는데 무장도 하고 내려왔다. 그때 김여정이 뭔가 다른 것도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한 바로 그때의 일이 아닙니까? 동아일보에 따르면 6월 9일 낮 12시 30분경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MDL을 북한군이 넘어왔다. 인원이 다수였고 일부는 무장을 하고 있었다. 우리 합참에서는 침범한 인원 숫자나 경고사격 횟수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참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경고방송 및 사격을 한 이후에 즉시 되돌아간 것으로 보아서 침범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쨌든 선을 넘어왔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수십 명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할 말은 사실보고만 하면 됩니다. 최소한 육하원칙에 맞춰서 사실보고만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북괴군에 변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6월 9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소리 없이 웃으면서 자기 아내 김건희 씨 무슨 헝겊 가방인지 무슨 가방을 들고 있다 하는 거 가지고 언론에 온통 그 사진에다가 이런 보도를 내보내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황우여 씨 아주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살거리고 웃으면서 김건희 씨하고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때 그렇게 웃음이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6월 9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국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안보의식이 이렇다. 국민은 김정은이 처분만 바라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북측에서 풍선을 보냈다. 거기에 변을 넣었다. 동물의 변을 넣었다. 쓰레기를 넣었다. 이게 그저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말 일이 아닌 겁니다.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 끝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측은 계속해서 무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서방 세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에는 김정은이는 자기 형을 죽인 사린가스도 가지고 있다. 생화학 무기 시스템, 막대한 시스템, 대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저 평양 집단이다. 풍선에 달려오는 바이러스나 거기에 달려오는 화학 제재, 우리 국민을 충분히 죽이는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침공입니다. 안보의식을 투철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정부와 군 그리고 국민은 지금이 어떠한 위험한 상황인지를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